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한자를 가지고 점을 봐드리려 합니다. 천지 대자연과의 접촉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눈을 감고 숫자 1번에서 10번까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로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그에 해당되는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분을 보시면 혹시 1번 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소 계산을 좀 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6월을 전체로 봤을 때 이게 6월 초반, 이것은 6월 중반, 이것은 6월의 후반, 그리고 이것은 천지 대자연이 주는 조언인데, 이 측이 이게 우리가 측량하다 할 때 측입니다. 이게 계산하다, 측량하다 이런 뜻인데, 무엇에 대한 계산이고 하니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자가 나오죠. 이것은 말 그대로 중심이 어떤 인간관계든 또는 공부든 사업이든 그 중심이 나에게 있고 타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진지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오락이라 할 때 오인데 이것은 즐거울 오자거든요. 그러니까 즐겁다. 그러니까 뭔가 좀 관계가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고 오락적이고 유의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오자는 단순한 즐거움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계집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인간관계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성관계, 특히 뭐 우리가 인간관계가 뭐 비즈니스로 만나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친구, 동성친구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애인 또는 애인이 아니더라도 이성친구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이성친구에게서 받아먹을 것만 먹고 나는 그에 해당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던가, 뭐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자연의 조언을 보면 이게 유교, 무류,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종류를 두지 말라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원래 뜻은, 지금 이게 노모인데 이 노모에 나오는 말인데, 내가 A라는 선생이 있는데 B라는 제자는 내가 이뻐요. 그래서 이 B라는 제자에게 더 맞는 거 알려주고 더 잘해주고, 그리고 C라는 제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좀 덜 알려준다거나 좀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류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를 두지 말라, 그러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언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좀 자제하시라. 사람 간에 너무 그런 어떤 세속적 잣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을 좀 뭐라 그럴까? 조심하시고, 본인도 그런 면이 있지 않았는가 좀 반성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하시면 그 외에 다른 거는 그렇게 뭐 안 좋다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좀 하시면 6월달은 무난하게,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6월달은 무난하게 잘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분 해석 마치겠습니다. 2번 분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은 혹시 어떤 거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은 아닌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여기 보면, 자, 이게 택이 우리가 원래의 이 뜻은 모택자, 연못할 때 그 모택자인데, 이것이 은택을 받았다.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 할 때도 이 택을 씁니다. 그런데 이 택은 본인이 본인 힘으로 얻은 어떤 보상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뭐 부모님께 지원을 받는다거나 또는 뭐 친구라든가 또는 뭐 직장 상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쁨을 받는다거나 해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부모의 확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한일자가 있고 하늘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를 놓고 우리가 건곤일척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건 건곤일척이란 건 말 그대로 all or no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갖거나 다 갖지 못하거나 할 때 우리가 사자성어로 건곤일척이란 말을 씁니다. 한 판의 대승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보면 한 번의 게임, 한 번의 싸움으로 결정 지어지는 것들, 뭐 선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적용되는 게 고시, 뭐 행정고시든 뭐 외무고시든 이런 것들, 자기가 직업이 바뀌고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것, 또는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뭐 연예인 지망생이다, 배우 지망생이다, 아이돌 지망생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오디션들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나보다 높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한테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것의 결과를 얘기하기보다는 천지자연이 주는 조언이 있어요. 조언이. 일단 여기 보면 처성자옥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죠. 아내가 성이고 자식, 아들 자자잖아요. 자식이 감옥처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생뚱맞죠. 내가 어떤 걸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처자식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를 굉장히 용맹정진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예로 들면, 고시 같은 걸 예로 들면 시험 준비 기간이 길고 내가 그동안 솔로 생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험생이 공부를 하다가도 잠깐 연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건 그런 연애의 기회가 와도 거절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뭐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뭐 사업이 됐든 프로젝트가 됐든 외부의 유용 요소가 오면 조금 물리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6월 달에 혹시 이런 기회가 생기거든 내가 받은 지원을, 이 은택을 생각하시고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로만, 이 한일자 하나로만 정진을 해야 함을 말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오는 그런 인연들은 이번 분에게 오는 진정한 인연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유혹을 좀 조심하시라. 원래 하던 거를 더욱 용맹하게 정진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 해석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분들은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글자를 좀 보면 여기 자 처음에 우리가 토끼토자가 나왔습니다. 토끼토. 두 번째가 비유, 세 번째가
누를 앞자예요. 우리가 압력을 받다 할 때 이 앞자인데, 압력밥솥 할 때도 그 앞자예요. 그런데 이 토끼토자는 뭐 이제 옥편이나 한자사전을 찾아보시면 여기다가 이 간머리 이렇게 딱 세 개를 그으면 원통하다, 원망하다 이런 뜻이 돼요. 이 한자점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 글자만을 놓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글자의 형태를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뚱맞게 이렇게 토끼토를 이렇게 뭐 원망하다 이렇게만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자들로 보면 더 의미가 명백해지거든요. 이 비우자도 단순히 비가 내리다는 뜻도 있지만 그 눈물, 또 울어야 할 일들, 슬픔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이 앞도 마찬가지예요. 눌린 거잖아요. 누를 앞자.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았거나 또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억울하게 억눌려 있거나 좀 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공교롭게도 이 세 카드가 전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3번 분이 겪으셨던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제가 다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 게, 천지의 조언을 보면 계과 전선,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사자성어죠. 예, 그게 나온 거예요. 잘못을 고쳐서 착함으로, 선함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필기정이란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이 개가천선이라는 이 조언은 본인이 그렇게 개가천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우리 또 대자대비하신 천지자연께서 보시고 이제 좋게 해주시려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록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시면 반드시 섭섭지 않게 대자연에서 대우를 해줄 거니까 이 6월달 좀 더 나아가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잘 참으셔서 인내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3번 분 리딩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4번 분들은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인싸라고 하죠. 인싸. 예, 인싸 중에서도 핵인싸. 예, 핵인싸이신 분들이 많이 뽑지 않았나. 자, 왜 그러냐면, 여기가 보면 우리가 이게 빼어날 숫자거든요. 문자 그대로. 빼어나다, 수려하다 할 때 그 숫자고, 이것도 문이 문자예요. 문체가 빛나다 할 때 그 문이 문자고, 이것이 이제 이거는 갈 것자. 이건데, 우리가 이름자에서도 이 숫자를 많이 쓰는데, 이 수는 말 그대로 굉장히 빼어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눈에 확 띄는 걸 말해요. 이 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마치 연예인 같이. 그래서 이런, 특히 이건 수준 또 외모적으로 뛰어난 것도 커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진짜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또는 외모가 그렇게 안 뛰어나도 매력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인싸의 기질을 가지신 분이 문이문자, 더 화려하게 뭔가 치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나오기도 힘들고 문이 나오기도 힘든데 수와 문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런 화려한 치장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핵인싸가 아닐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갈 것자가 나왔죠. 이 갈 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특히 6월에. 왜? 본인이 핵인싸니까. 본인을 주변인들 가만두지 않으니까.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이 거는. 그리고 이 문의 문자가 어떤 뭐 무늬 또는 장식, 뭐 화려함 이런 뜻도 있지만 되게 실사, 이게 지금 이렇게 이 형태가 실사거든요. 요게 이 왼쪽 부분, 이 실사가 말 그대로 실로 묶는 것, 어떤 속박도 의미를 해요. 이게 어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려는 하지만
그렇다고 화려하다고 해서 화려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떤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던 형국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인싸의 기질은 있고 잠재력은 있지만 좀 속된 말로 용이 되어 승천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갈 것자가 뜸으로써 이제 수레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갈 것자가 또 수레 것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래서 천지 조언도 보면 원화소복, 이제 이게 화가 재앙, 안 좋은 일, 그 화자거든요. 멀 원자고. 이제 재앙을 멀리하고, 부를 소자의 복복자. 복을 불러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질투날 정도로 부럽네요. 그래서 4번 분 해석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5번 분 해석 하겠습니다. 5번 분도 물론 이제 이 해석을 들으시는 분들이 타임라인으로 딱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5번을 고르신 분들은 4번을 안 보셨을 확률이 커요. 그런데 5번 분의 해석 또한 4번 분과는 비슷해요. 이분들도 인싸일 확률이 커요. 자, 이제 왜 그러냐 보시면, 자, 꽃다울 방자, 이게 또 향기로울 방자거든요. 요게 두 번째가 오를 가짜, 그다음 마지막이 세 번째가 버두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방도 그 4번 분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번 분이 말했던 4번 설명에서 나왔던 빼어날 수와는 다르게, 빼어날 수자는 어떤 눈에 그냥 확 띄고 누가 봐도 그냥 저거는 인싸다, 연예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라면, 이 방자는 은은하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은은하게. 그러니까 내가 외모가 뭐 엄청 화려하거나, 키가 뭐 엄청 크거나, 뭐 스펙이 엄청 화려하거나, 학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그냥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억이 남아요. 은은한 향기와 같이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이것도 굉장히 인싸죠. 이것도 굉장히 매력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매력 덩어리인 사람이, 자, 두 번째 부분, 오를가자. 이게 오를가, 가부를 말하라 할 때 그 오를가지만, 이 한자를 점으로써 풀 때는 뜻으로써 푸는 것도 있지만, 한자가 가진 원래의 뜻, 그런데 모양으로 풀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자의 모양은, 이게 보면 이렇게 이 입구를 제외한 이 두 획, 이거는 원래는 고무래 정이라고 하는데, 이 고무래가 뭐냐면 우리가 그 농사할 때 쓰는 농기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이 입구자, 이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원래 매력이 있고 나 자체로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아해 주는데, 거기서 만족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거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버두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같고 노력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기 위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응? 버두자. 나랑 좀 알고 지낸 사람, 나랑 좀 친하게 지낸 사람. 그러면 이제 더할 날 없이 좋은 건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천지대자연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자, 견리사의, 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를 좋다고 오는 사람들이 쭉 와서 같이 뭔가를 해요. 이렇게 쭉 뭘 하는데, 내가 좋다고 온 사람들이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명이 왔다 그러면 반드시 한두 명 정도는 불순한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옥석을 잘 가리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웃고 떠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노력도 하고 이런 건 아는데 그게 자칫 자만으로 가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외엔 나쁜 것이 없습니다. 5번 분의 6월 전체에 오는 사실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체는 그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요거를 좀 방치했을 때는 이제 뭐 7월, 8월, 9월 또 내년 이렇게 쭉 갔을 때 좀 골물 수는 있다. 이런 문제가 본인이 너무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인싸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주의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는 너무 좋습니다. 본인이 뭐 워낙 역량이 높으셔서 더 말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분 해석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음. 6번 분은 혹시 최근에 내가 잘 알고 지내던 지인과 이별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단순히 물론 이 카드 이 첫 글자가 떠날 리자, 이별할 리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는데 물론 이별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또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별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이 있었는데 나는 이 시험과는 안 맞는 것 같아. 몇 번 해봐도 안 되고 떨어지고 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우리 헤어져. 난 다른 거 할 거야.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내가 뭐 하려던 어떤 진로 적성일 수도 있고 아무튼 기존에 해왔던 일들 또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과 이제 이별을 한 거예요. 이제 종지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카드로 봤을 땐 6번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미련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가 떠날 리가 나고 두 번째가 요자 이게 필요하다 할 때 요고 어떤 중요하다 할 때도 요지만 이게 구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내가 뭘 필요로 하니까 구한다 이런 데 있어요. 이 요가.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또 보면 이게 증이 나왔습니다. 증은 일찍 증자예요. 증. 일찍이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일찍이라는 뜻을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증 옆에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음 신변 세 개를 딱 붙이면 미워할 증이 돼요. 우리가 증오스럽다 이렇게 할 때 증오 그 증오거든요. 이 증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거를 다 합쳐서 해석을 하면 내가 전에 있던 관계 또는 전에 있던 해오던 일 이런 것들과 이별을 구했지만 나는 내 마음은 아직도 그것을 갈구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마음을 더 쓰면 여기서 마음 심자를 더 붙이면 이것은 증오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라는 거죠. 끝냈으면 끝난 거지 헤어진 사람 붙잡고 청승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자연의 조언도 보면 자 강노지말 굉장히 강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연노라지 않습니까? 화살 그러니까 석궁 이런 거 이게 그 노자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석궁의 끝이라는 거예요. 강한 화살의 끝. 화살이 제 아무리 강하고 바위를 뚫을 기세를 하더라도 그게 다 사정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0m짜리다 그러면 그 화살이 50m일 때 센데 100m, 150 이렇게 갈수록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관통력이. 그래서 맨 마지막 200m쯤이 되면 종이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화살이.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종합을 하면 본인이 기존에 해오던 거는 이미 그 끝을 다 봤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 애인이면 그 애인한테 내가 해줄 거 다 해줬고 싸울 만큼 싸웠고 또 웃을 만큼 웃었고 잘해줄 만큼 잘해줬고 또 내가 전에 해오던 공부다. 그러면 그 공부는 내가 정말 뭐 합격력을 떠나서 너무나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고
더 이상 쏟을 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등등. 그래서 6번 분의 조언은 전에 해오던 관계나 일에 대해서 미련을 아예 끊으시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셔야지 미련을 두시는 순간 이제 인생이 꼬이는 테크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이제 안 좋은 건 안 보여요. 다만 본인이 좀 마음에 그런 게 남아있지 않나 라고 카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본인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6번 분 리딩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7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7번 분은 6월 달에 결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 글자를 놓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뽑을 발자예요. 뽑다. 뭘 뽑다. 박히는 걸 뽑다. 그다음에 이게 소반, 쟁반할 때 반이고요. 이게 들것자예요. 들것. 그런데 이걸 이제 한 번 해석을 하면 우리가 발검이라잖아요. 뽑을 발자. 검을 뽑은 거예요. 검을 뽑고 이게 쟁반, 소반인데 정확한 형태의 의미는 이 넉사 비슷한 이것이 쟁반을 얘기하고 어떤 뭐 탁자도 되고요. 이 탁자 위에 어떤 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물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을 뽑아서 짐승이든 뭐든 잡아서 여기 재물을 올린 거예요. 이 들것자도 들어 올린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손이 있고 손 숫자가 있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이 탁자 쟁반 위에 어떤 재물들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올려놓은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쓰는 재물의 희생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왜 우리가 영화 관상 보면 영화 관상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거. 네, 거기서 그런 것처럼 수양대군이 왕이 되기 위해서 김종서를 죽이듯이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것처럼 뭔가를 재물을 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을 깨는 건데 여기서는 깨라는 거예요. 예,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대장이 말하는 이 조언을 봐도 이 사자성어를 보면 후안무치 말 그대로 후안무치예요. 얼굴을 두텁게 하여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쪽팔려 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감행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지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어떤 운이 주어져서 잘 풀린다기보다 본인이 내지르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래서 7번 분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세속의 기준에 너무 나를 맞추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질러라. 뭐 범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범죄를 저지르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세상의 기준이 엄격하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7번 분 해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8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야, 8번 분은 혹시 최근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다소 크지는 않지만 좀 잦은 다툼이 있진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우리가 침을 놓다 할 때 침이에요. 사람의 침 말고 바늘침자 이게 우리가 한의원 가면 침 놓잖아요. 그런 침. 그 다음에 이 거짓가짜, 이별할 결자.
이게 이 침이 검은 아니지 않습니까? 칼. 예, 침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으로 아프게 또는 사람 신경 거슬리게 톡톡톡톡 찌르는 거예요. 이게 톡톡톡톡. 예. 큰 싸움은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틱틱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로 간에 어떤 견제나 톡톡거림이 심해지면 그 관계가 진실되지 못하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식적으로 대한다거나 또는 예전과 같이 이렇게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관계가 계속되다 보면 결별하다 할 때 결인데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헤어질 수도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인 사이에도 뭐 사소한 말다툼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 이렇게 찌르는 것이 심해지면 결국 이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 분들은 좀 사소한 말이라도 이것이 듣는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한 말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좀 타인의 자존심을 긁을 수 있는 말들은 특히 자제를 좀 하시고, 그래서 천지간에 조언의 카드도 보면 명실상부잖아요. 우리가 명실상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실력이 명실상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나는 관계가 거짓된 관계가 아니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거짓가짜가 나왔잖아요. 이건 거짓가짜가 들어가면 관계가 명실상부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겉은 친구인데 속은 원수이거나 겉은 애인인데 실제로는 애인보다 못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은 그걸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대가 나를 거슬리겠다 또는 상대가 어떤지 마음에 안 들다 해도 조금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거를 조금은 자제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별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참으셔라.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8번 분 해석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음, 9번 분은 본인에 대한 좀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이 아닌가.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일컬을 칭이 나왔는데, 우리가 칭호라고 하잖아요? 호칭? 근데 이 칭이 대칭되자, 대칭, 좌우가 이렇게 대칭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양 세력이 두 가지가 비슷한 걸 말해요. 이 칭이, 그리고 이 나물 여자, 거만한 업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예를 들면 동업을 한 거예요. 동업을 했는데 이 사람과 내가 그 동업에 대한 기여도가 비슷해요. 기여도가 비슷하거나 또 성격이라든가 자존심도 서로 비슷한 거예요. 실력도 비슷하고 자존심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일이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이 잘 풀렸어요. 바꾸제 남음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을용인데 이게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다음에 전리품을 나누어 줄 정도로 이제 물건이 많이 생긴 거예요. 남은 거예요. 그럼 이걸 잘 나누면 되는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만한 오자인데 오만하다 할 때. 그런데 내 공이 더 크다. 아니 내 공이 더 커. 네 공은 더 작아. 이러면서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잘 기여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기여했으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서로
으르렁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천지자연의 좋은 카드를 봐도 자, 갑론을박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갑론을박 하는 거예요. 갑이든 을이든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가 상대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9번 분 같은 경우는 일은 잘 풀릴 수 있어요. 해왔던 일들, 특히 동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동업의 성과는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동업의 과실을 놓고는 좀 다툴 수 있는 일이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툼을 피하려면 여기서는 갑론을박이기 때문에 양세력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양보를 하면 제가 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억울한데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을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양보하셔도 얼마든지 본인이 가져갈 파이가 보장이 돼요. 그리고 상대편도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본인이 양보한 것만큼 그 양보함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도 그 사람도 양보를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9번 분이 양보를 하고 9번 분의 상대분이 양보를 안 하게 되면 상대분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보를 하는 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9번 분의 상대방도 나중에는 그러한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덩달아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리고 일에 대한 프로젝트를 말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희망적이다. 단 프로젝트에 과실을 놓고 좀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조금 양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9번 분 해석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분은 일단 딱 이 한마디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사를 조심하라. 사. 숫자 4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인 할 때의 죄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짝필자. 우리가 배필을 만났다 할 때 그 필자고, 여기는 뜰표자. 표류하다 할 때 표예요. 우리가 뭐 표류했다, 무인도에 표류했다 라고 할 때 그 표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장의 글자는 뜻이 하나도 안 통하는 것 같지만 서로 간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허물죄 맨 위에 보면 뭐가 나와있죠? 예, 넉사자. 1, 2, 3, 4 할 때 넉사자. 자, 이 두 번째도 뭐죠? 짝필자인데 여기다가 지금 여기처럼 요걸 이렇게 딱 그으면 넉사자가 돼요. 예? 그리고 요것도 형태가 비슷하죠? 이게 그래서 일단 6월에서 10번 분들은 살을 조심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6월 4일, 6월 14일, 6월 24일 이렇게 사 들어가는 것들, 이날은 뭐 만남이나 뭐 중요한 약속 이런 것들 있으시면 가급적 피하시라. 그리고 만약에 피하실 수 없다면 뭐 4시, 그렇죠, 사 들어간 거 이런 거 가급적 피하시고, 4시에 만나는 거 이런 거 피하시고, 10번 분도 6월 달에는 좀 그렇게 막 풀리는 운세는 아니에요, 사실. 예. 여기도 뭐 표류 있잖아요, 표류. 예. 일이 여기서는 가라앉는 게 뜨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 그대로 표류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일정한 곳을 계속 맴도는 걸 말해요, 이거는. 그래서 일이 결론을 잘 못 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간의 조언의 카드를 봐도 대분망천,
동이잖아요. 어떤 물동이, 양동이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망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양동이를 머리에 있는 것도 얼마나 무겁고 목이 아프고 머리도 아픕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더 나아가서 하늘까지 바라보려 한다는 거예요.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하늘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는 양동이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를 어떤 묶여있는 상황으로 초래하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이 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놓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 천지간의 조언이. 그래서 6월 달에는 내가 좀 불필요하게 뭔가를 집착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 집착하는 것이 나를 구속하진 않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한 나를 올가매는 짐들은 좀 내려놓으셔라. 그래야 마지막 10번분의 운이 좀 풀릴 것이다 라는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분 해석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해석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점에서 정해진 점괘로만 흘러간다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제가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언 카드 또는 거기서 나왔던 조언들을 잘 새겨 들으시면 지금 당장 힘드신 분들 또는 점괘가 안 좋게 나오셨던 분들도 그 안 좋은 걸 피하고 본인이 그 다음에 더 좋은 운이 왔을 때 운이 더 크게 발복할 수가 있고, 점괘가 좋게 나오셨던 분들도 거기서 자만하지 말고 본인이 할 도리를 꾸준히 계속 해 나가신다면 정말 50을 받으실 분이 70, 100도 받으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 해석을 들으셨던 모든 분들께 해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